저기 뭐 잘하고 밥 해서 줄 테니까 잘하고 언니가 이제 와서 밥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요. 계란 하나 딱 먹고서는 술 반잔 잡수고 주무시는 거 보고 내가 시장 보고 왔어요. 그 시간에 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안 일어나요. 동생들도. 그래서 눈만 뻥긋 바라보고 몸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도 사람들 저기 뭐 이러는 사람들이 와서 저기 기사들이랑 와서 저녁 먹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 먹고 간 다음에 악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막 베레똥을 막 한바같이 넣고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 병원에 응급실로 싣고 갔어요. 그랬더니 가셨다고 마음 정리하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네네. 말씀을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네네. 이 사진이죠. 네. 자, 이 사진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건강했죠. 네.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53일 만에 네. 53일 만에 이 사진처럼 네. 네, 이렇게 다 머리 갑자기 깎은 거예요. 병원에서요. 그게요.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휴, 네. 너무 억울해요. 네. 네, 말씀을 다시. 네.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나는 죽기가 싫다는 거요. 네. 첫 번에 이제 월남 갔다 왔을 때도 73년도에 제대했어요. 제대하고서는 73년도에 제대하고 73년도 12월 달에 저하고 만났어요. 우리 신우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거생활을 한 거예요. 동거생활을 할 때만 해도 건강했어요. 이제 경비로 다니고. 그래서 왜 취직을 하지, 공장 취직을 하지 않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전투수당금 다 여기 주기로 했다. 그거 받아서 집도 사고 온다고. 집두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도 사고 해야 된다. 그 수당금 내가 벌어놓은 게 지금 한 몇억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 그 군번에서 일을 열중히 했으니까 우리 애 아버지가 월급이 높았나 봐요. 원래는 3만 원씩 받고 가기로 했는데 그게 저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돈을 받아서 집도 사고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일을 해야 뭐냐. 일도 않는다 하고서 일도 안 했어요. 순전 앉아서만 먹고 살았어요. 술로만 사는 거예요. 제대하자마자요. 그게 막 이 사기가 돌으니까요. 동네 어른들이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놈이 눈 흘긴다고 술 주고서는 흘긴다고 막 그러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몇 번요. 그래서는 아니라고. 월남을 갔다 와서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기가 돌아서 지금 그런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술 깨갖고서는 그 얘기 하니까 그게 눈빛이 안 좋다고 원래 그렇다고 막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얘기하고 나서도 그냥 이사로 월남이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제가요. 월남 군대 가서 이제 자기가 나쁜 일 했으니까 그런갑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부인으로서요. 그래가지고서는 쌈을 말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새끼들 넷이나 낳았어요. 넷 낳고서는 둘 나가고 둘 들어오니까 좋다고 한참 장담 오시고 이때가 45세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요. 그럼 이제 50 막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생일날 두루넣어서요. 호흡기 꽂고요.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하냐면 중환자실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한 5번은 들어갔다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일반실로 옮기면은 막 전투 총 쏘는 거 막 무슨 병이 일어나잖아요. 총 쏘는 병이요. 막 옆에 사람도 막 괴롭히고 막 간호들까지 다 도망가고. 환청 막 이런 게 들리죠. 네네. 그래가지고 간호사들까지 과장까지 막 다 무섭다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셔야겠다고 이상목 씨가 이상문 행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니까는 막 제가 있는데도 막 이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손으로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하면서 막 너희들 비키라고 막 우리 그 전우들 비키라고 하면서 악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 항상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요. 그때 당시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생전 안 일어나던 게요. 그게 그때가 몇 살이냐면 49세에 그랬어요. 49세에 이제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50 막 되면서 돌아가신 거죠. 49세 막 되면서 저기 해가지고서는 몇 번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당뇨라고만 하더라고요. 처음번에 고엽진지 몰랐죠. 일반 병원에서요? 예, 그 보험병이죠. 인천 저기 의료원에서요. 의료원에 가까우니까 거기가 제일 큰 병원이고 하니까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다고 이상하다고 당뇨도 아닌 것 같은데 당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당뇨는 아닐 거다. 닭고기 하나 먹으면은 한 마리 다 먹으면은 혈관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로 당뇨를 잡은 거예요. 그 병원에서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는 네. 거죠? 혈당이 올라갔다 오면서는 안 잡수게 한대. 그래서 혈당 칠 때는 잡수지 말고 굶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당뇨인 줄만 알고. 초진 젊었을 때 30대에 초진 받으니까 당뇨병 같다고 조그만 보험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림동에 지금도 있어요. 그 병원이. 거기서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당뇨 같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립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 해에서부터 30대 넘으면서요. 30한 4세, 5세 아들이 마지막 난 나이가 36에 났거든요. 제가 36, 37에 났어요. 그러고 난 뒤로 한 2, 3년 지난 뒤로 그게 이제 자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드신다니까. 네. 죄송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이거는 뭐예요? 토마토? 무슨 이거는 뭐예요?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타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근데? 아, 비트예요. 비트. 여기다 타먹는 거예요? 비트. 아니요,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 그냥 먹으면 되죠. 네, 그냥 드시면. 그냥 비트 있잖아요, 네, 채소.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네. 그게 당뇨병이 아닌데 당뇨라고 한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보험병원에 가서 초진을 받았는데 이게 말초신경마비 다발성이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다. 등급을 받았다. 6급을. 그러니까 저기 고엽지하고 무슨 연관 있나비라고 올랑 갔다 와서 연관 있나비라고. 시은이 되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돌아가시기 전에가 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 97년도에. 96년도서부터 이게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23년 딱 사는 거죠. 73년도서 따져보세요. 23년 딱 결혼 생활도 23년 딱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제대하고 나서요. 한창 나이 때 이제 네. 돌아가셨어요. 한참 살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다고 너무 울면서 막 그렇죠. 응? 죽기 싫다고 어머니 나 죽기 싫어요. 내 새끼들 다 데리고 간대요. 가족을 다 데리고 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당신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막 가족들 다 데리고 간다. 결론은 5년 만에 큰딸 하나 사고로 죽는 바람에 큰 딸이 아버지 모시고 같이 있다 오더라고. 일을 하니까 사고로 죽었어요. 홍천강에 휴가 갔다가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머 저기 해가지고서는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눈물 세월로 가서 영감 돌아가시고서 눈물 세월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정 동생이 하나가 막둥이가 있는데 누나 울라면 전화하지 말래요. 막 울기만 하니까요. 속이 상하니까 매형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나 지네들도 속상하고 왔어요. 누나 또 전화에다 대고 울라고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저기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선 딸내미 죽기 전에 2001년도에 이거 보훈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엽제 당뇨도 연관이 있다고 재판 소송하려면 하라고 변호사 선임해도 된다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얼큰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기 어디 법에다 다 써놓으니까요. 검찰청에서 편지가 왔는데 유미가 없다고 재판 유미가 없다고 취소장이 오더라고요. 몇 번, 3번을.
그래서 왜 취소가 되나 하고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아저씨 돌아가시기는 안타깝지만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서는 이제 보험병원에 한 달 만에 꿈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꿈에 왜 간호사가 아주 생생해요. 제가요. 생생해요. 간호사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상목 씨가 아주머니 오라는데요. 그래요. 이상목 씨 댁이네. 그래서 그렇다고 전화를 아주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왜 그러냐니까 이상목 씨가 오시라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우 꿈인지 생신지 꿈인데도 생신지 꿈인지 이상해요. 어머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났나 보다. 중환자실에 있나 보다. 그렇게 내 느낌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간호사실로 병실로 갔더니 저기 이상목 씨 있다는 거. 내부 침대가 뿅뿅 네 사람 침대가 하나씩 다 하얀 돌을 쓰고서는 눈 오고 얼굴 코트 내놓고 입 오고만 내놓고요. 요 엄마 왔어? 이러면서 평상시 얘기하는 식으로 왔니? 그래서 왜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과장님 만나서 진단 다시 받아서 병원이 아니고 저기 국군묘지로 보내달라고 그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과장님 만나야죠. 그 얘기 끝나고서 나왔어요. 제가요. 나와가지고 간호실에 가니까 회중실에 병실에 가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병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병실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는데 그 병실에 아무 차지도 없어요. 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운 아빠 어딨어? 나 여기 있는데 어딨냐고 얼굴 좀 보이라고 막 그 악수고 다니는 간호사가 나오더라고요. 꿈에도 있는데도.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상목 씨가 안 보인다고 응? 병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찾는데 병실도 없어지고 사람도 안 보인다 그랬더니 저기 계시지 않냐고 여기서 기다리래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기 계시잖아요 하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참 이상하다 하고서는 과장님을 만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시간 되면 가려고 했다가서는 꿈이 깼어요. 그게 참 생생해요. 귀가. 그래서 너무 생생해서 병원에 그 꿈 얘기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 미쳤다고 다 그랬어요. 그 병원에서는 다 환자하고 보호자들 다 미친 여자라고 간호사들이 막 그랬어요. 우리 조카딸이 시립병원에 있었거든요. 저기 우리 친정 유덕택 씨가 우리 오빠예요. 인천일보 회장이 옛날에. 인천일보 회장님. 네. 유덕택 씨가 우리 오빠예요. 근데 이제 자퇴했죠. 저기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한 2012년도에 자퇴낸 것 같아요. 그때 그만두셨어요. 지금 90이 다 됐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연락 안 하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빠가 기자실에 계시니까는 어떻게 좀 용훈 아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볼 길이 없다는 거 뭐를 영문을 알아야죠. 고엽제라는 거 알지도 그렇죠.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신호들 막 사촌 신호들 병원에 의사고 서울대학병원에 의사고 그 간호사고 막 다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도 이 고엽제에 대한 거 이거 서류가 있으니까 이거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대요. 아주 안 간 데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 집안들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의리 다 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서는 한참 동안 법원을 어디로 막 그 변호사 사무실로 막 쫓아다니다가서는 그 서류 이제 그 보험병을 어느 사람이 참 일주일 만에 영감 하나가 병원 약을 타러 간대요. 보험병원. 그래서 동네 사람인데 우리 애 아버지랑 다 아는 사람이고 저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같이 가시자고 그럼 가자고. 나 보험병원이 어딘지 응? 지하철 타고 다녀서 내가 잘 모르니까는 보험병원 한번 같이 가자고. 혼자 가기가 뭐해서 그렇다고 그 양반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험병원이래요. 그래서 이상목 씨 차트 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내과에 첫 번에는 내과에 갔어요. 내과 가니까 신경마비, 말초 신경마비,
그것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냐 하니까 피부과에서 치과에 들리고 그 다음에 피부과 들리고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5군데를 내가 다 들렸어요. 그 차트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차트가 이 한 권이 차트가 이게 이상목 씨 치료받은 기록부냐고. 치료는 몇 번 안 받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래갖고 한 1, 2년 다녔나 봐요, 거기요. 그러면 등급이 올라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상목 씨는 내가 술로 살았다니까는 술로 아주 돌아버렸어요. 술을 좋아해서 죽었다. 이렇게 병원에서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뇌출로 죽었다 그러고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없는데 어떻게 등급을 받냐. 그래서 막 그 차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병원에 갔죠. 시립병원에 가가지고서는 과장한테 매달리니까 과장이 이상목 씨는 술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진단서를 갖고 라는 거예요. 소견서랑 다 갖고 래요. 그래서 갖다 줬는데 또 자기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치료받은 기록부만 있지 등급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죽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결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한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에요. 누구한테도 전우들한테 다 집회할 때마다 내가 쫓아다녔어요. 여의도 집회 막 비행기로 막 저기 어디 행주대교에 청산대교로 들어오는데 여수 사람들이랑 못 들게 다 막았다는 거예요.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요. 그래가지고서 철수시켜서 차를 움직이지 못한데 막 앞에서 막 싸우더라고. 가니까 국회에 가니까는. 그래서 여의도 가니까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놈들이 못 들게 한다 그래. 그래서 아저씨 싸우시지 말고 정당하게 대화를 하세요. 정당하고 내가 나서서 대화를 해서 거기 먼 길에서 온 사람들 들어오게 할 테니까는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대. 그래서 정령들한테 그랬어요. 정령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왜 이제 옛날 월남 전우들이 어떻게 된 것도 모르지 않냐. 사정 자치정도 모르지 않냐. 전우들 나는 내 남편 앞세고 내가 이렇게 피해자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 우리 영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응? 2다리 뻗고 못 주무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는 정당하게 여기 대표자를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저기 뭐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대요. 정경 소장이요. 그 사람이 나오시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당하게 대화를 하게 여기를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의 행주대교들 다 파업시켜가지고 다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명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앞장서서 들어갈 테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가 피해자니까 아저씨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당신네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려고 하냐 하니까는 아유 아주머니 다치니까 들어오지 말래. 우리 그 원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남동구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리더라고. 아, 원회장 알죠? 남동구에 그런 것 같아. 남구. 예. 그 사람이 첫 번에 내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다치면 큰일 난다고 남자들이 하게 해결하게 들어오시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했어요. 아 그러더니 3놈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요. 해결됐다고. 뭐가 해결돼요? 해결된 게 없죠. 아니 뭐를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내가 얘기한 거고 똑같아요. 내가 여의도도 가고 저기 뭐 보훈청에도 들어가서 막 멱살 잡고 했어요. 차장하고요. 그랬더니 차장이 이 아주머니 감옥에 보내야지 안 되겠다고 막 어디다 대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냐고. 국회 저 보훈청장은 없는데 그런다고 제가 대화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막 댐벼요. 그래서 김영삼이 때 당신네들 골프 안 친다고 했잖냐. 우리나라 군인들 다 보내주기로 했잖냐. 응? 이거 보시라고 진단서 갖고 왔으니까 소견서랑 갖고 왔으니까 보라고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아주머니 다 자세하게 보더니 아주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는 이해가 간대요. 아주머니는 피해자고 하니까 경남으로 국군묘지 나는 무조건 국군묘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국군묘지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경남에다 짓고 뭐 여주에다 짓고 하니까는 조금 있으면 소식이 좋은 소식이 간대요. 오기는 뭘 와요.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5년이 아니지 한 3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국회로 어디로 막 다니다가서는 어느 사람이 그래요. 아주머니 병무청에 가서 군번을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으래요. 누가 지나가는 변호사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병무청을 먼저 딱 갔어요. 갔더니 그 군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부대에 갔다 온 자료가 있어서 거기서 서류 떼어가지고 초창에 어딜 갔냐면 국방부를 갔어요. 국방부 가니까는 그 이름이 다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방부에 가니까 여기 저기 육군본부 청장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육군부 청장이 저 대전으로 이사 가면서 자료를 다 여기 용산에다 주고 왔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용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용산에서 아무 얘기가 없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 저기 대전을 날들어 찾아가라고 연락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전을 가래요. 그래서 막 무릅쓰고 이러다 말고서는 갔어요. 누구 하나 데리고서는 사람 하나 데리고 남자 하나 데리고 말 좀 할 줄 아는 사람 데리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니까 휴가 갔대요. 청장이 육군부 청장이 휴가 간지 지금 3일 됐는데 내일 모레 오신대요. 그날 우리가 금요일날 갔거든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가셔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올 거래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쯤 출근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난 인천에서 왔으니까 여기 차비 노비들에서 왔는데 또 왔다 갔다 오면 노비 더 나가니까는 여기서 방 하나 얻어갖고 3일이고 4일이고 잠을 자면서 청장을 만나야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됐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가서 거주하는데 연락을 해달래. 거주하는 데를. 그래서 와서 방을 자리 잡아놓고서는 저녁 막 먹으려고 하는데 6시에 전화가 와요. 거기서 육군본부에서. 그래서 아주머니 들어오시래요. 차장님이 보자고 한데 군인 하나가. 그래서 갔어요. 택시 타고 갔는데 아이고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하면서 제가 청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연락이 닿습니다. 이상목 씨가 아주 굉장히 위대한 양반인데 이 사람 유공자 된 줄 알았는데 왜 안 됐냐. 이 새끼들 육군본부라 저기 올 때 육군본부에서 이쪽 인천으로 대전으로 올 때 다 냉이주고 왔는데 보훈청에다 냉이주고 왔는데 왜 보훈청 놈 새끼들 안 올려줬냐요. 그러면서 보훈청에다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서류를 다 적어서 그 편지 다 가져갔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가져갔어요. 갔더니 저기 뭐 다 올리더니 그걸 보고 자석에 막 뭐를 막 한 통을 써주더라고. 써주더니 거기다 사인을 하고서는 도장을 눌러주더라고. 이거 가져가서 하면은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겁니다. 좋은 일 하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갖고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 뒤지니까 서울 양재동 쪽에 막 전부 다 뒤졌어요. 서초동에. 법원 옆에까지. 그래도 다 그렇게 해갖고는 못 이긴대요. 다 못 이긴다고 포기한 사람인데 이제 석바에 있을 때도 다 뒤졌고 이제 하객동으로 막 이사 왔을 때 어떻게 유 변호사를 만났어요. 나하고 한종씨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종씨는 아니에요. 그 양반은 기계유씨더라고. 난 모금도유씨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차장이 보더니 윤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더니 이거 우리 재판을 한 번은 한 적이 있다고 이길 것 같다고 소리 보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두고 가시래요. 연락 드린다고. 그랬더니 3일 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요. 두르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이거 재판을 하려면 300만 원 보증금을 걸어야 된다고. 우리 수수료지 재판하는 거 이기고 지는 건 따질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이걸 수수료를 해가지고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알았다고 해보시라고. 밑에야 본전이니까 300만 원 까먹는다고 없는 돈 갖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 양반 돌아가셔서 공장 불도 났지. 아주 우환이 막 벌벌벌 끌고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가지고 영감 돌아가시고서는 그렇게 막 우환을 끄는 바람에 저기에 가고 돈 10원도 없는 돈 300만 원 빚어가지고 갖다 걸고서는 놨더니 검찰청에서도 재판에서 이겼고 법원에서도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남았다고 세 번째 재판할 때 재판 3년 만에 그게 재판이 떨어진 거예요. 초진에는 검찰청에서 검찰청에서 나고 재판소에서는 두 번째까지 났어요. 마지막까지 세 번 3년 걸리더라고. 그게 3심까지 가신 거예요? 3심? 네, 3심까지요. 그래가지고서는
30까지 가가지고 그 법원에서는 30까지 갔어요. 그래서 30에 갔을 때 저기가 그 병원 과장이 왔어요. 담당 과장이 와가지고서는 유족은 이상목 씨가 이렇게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월남 갔다 오셨다고 울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술로 돌아가셨다고 진단을 했는데 술이 아니고 유족말다나 고엽제하고 연관이 있다면 이분은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제가 과실은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저기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당뇨만 걸린 줄 알고 당뇨 치료만 했다. 실천을 한 거예요. 사실대로 유족 말씀대로 하나 틀림없이 맞는 것 같다고 유족 말대로 된다면 이게 고엽제하고 연관이 있다면 말초신경마비가 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치료를 했는데 말초신경마비가 고엽제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보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니까 딱 지각시킨 거예요. 거기서요. 이 사람 지각 이제 이긴 거죠. 승소 판결 난 거네. 네, 승소. 예,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이놈석에다 또 저기다가 고등법원에다 또 보훈청에서 걸더라고 소송을. 그래서 300만 원 그쪽에서 걸었다고 아주머니 미쳐야 본전이니까 300만 원 더 선심하세요. 이길 겁니다. 항소까지 가면은 항소에서도 지각되니까는 걱정 말고 그래요. 그래서 또 300만 원 또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3개월인가 4개월인가 5개월인가 돼서 또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2003년도에 2005년도에 재판에서 이긴 거예요. 7월 달에 이겼어요. 그런데 7월 달인데 7월 달에 다 가더라고. 휴가철인데 다 가더라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에 이겼는데. 그러더니 지각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 통보가 안 오냐니까 저쪽 보훈청에서 오고 있으니까는 올 때 됐으니까는 기다리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도 30일 날쯤 됐어요. 그때가 저희 7월 양력으로 7월 3일 날 7월 말일 날이요.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님이 그래요.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저기 뭐야 아무래도 8월 초에 가야 연락이 올라나 보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31일 날 딱 그니 내가 잠을 자는데 꿈 서몽이 딸내미 5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사고로 죽은 딸이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죽었으니까 2005년도에 꿈으로 서몽이 와요. 웃으면서 뭐 네, 딸이 이제 나타나면서 엄마 아버지 주민등록 내가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니까 잘 될 거야? 그 소리 없고 딱 달아나요. 뭐 물어볼 여과도 없어. 딱 그 얘기만 하고 달아나요. 그래서 딸이 이제 새가 됐어요. 갈매기 새가요. 죽어서. 그래서 참 하루 종일 궁금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하니까 연락이 없지. 답답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딸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오늘 낮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무슨 꿈을 이런 꿈이 보였는데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네가 갈매기 새가 됐으면 엄마 말을 듣는다면은 엄마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명을 네가 해다오. 엄마가 이 뜻을 모르니까는 윤이거든요. 윤이야 엄마 소원 좀 풀어다오. 그랬더니 꼭 전달해라.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제가 일을 했어요. 쭈글쭈글하고. 제가 없을 때 막 그 새가 와서 이러는 사람들 앞에서 막 깎아갖고 운대요. 그러면 엄마 안 계시니까 절로 갔다가 있다 오라고 그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전설 같아요. 그게 맞으면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사진 찍어놨으면 참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러는 장소에 와서 하고 그래요. 낮에도. 그래서 이상하게 알고서는 그냥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6시에 막 퇴근 시간에 집에 막 들어가니까 전화가 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승낙 떨어졌다고. 그 연락해 준가 봐요. 딸이. 그게 잘 된다고 그러더니 그 얘기 했나 봐요. 6시에 6시면 퇴근 시간인데 여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보훈청에서 퇴근 시간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상을 타는데 사진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오라 그래서 통장하고 갖고 오라 그래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노무인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상목 씨 상을 주더라고. 사진 저기 해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너무 저기 막 악을 쓰면서 폭발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폭발이 나고 본인은 이 자리에 없는데 이거 이제 해결해서 뭐냐고 막 악을 쓰니까 막 우아래 층에서 막 다 내려앉고 나를 붙잡으면서 안정을 시키면서 물 갖다 마시게 하고 쓰러지면 안 된다고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고생은 보람이 없다고 안정하시라고 저기 하다고 약 갖고 난리 났더라고요. 한 30분을 그렇게 울어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오고 나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또 딸내미가 5년 그러니까 아버지 판정 받기 전에 죽었잖아요 딸이. 그래가지고서는 우울증 막 한참 앓고 다녔어요. 딸내미 죽고 나서요. 3년을 앓았어요. 2006년도에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이 손가락 잘렸어요. 2006년도에 손가락을 기계에다가 잘렸어요. 제 사업 보면서요. 2006년도에 잘리고 그리고 이제 그 판정 나고서는 이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울 새 없었어요. 벌어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새끼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2006년도에 이 손가락 잘리고 2005년도에 그 판정 받고 아주 그런 소나기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 대한민국 책 같던 밤에도 이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꺼져도 부르지 않고 원이 안 된다고 내가 그러면서 악쓰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울고 다녔어요. 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저 포천으로 어디로 막 강원도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막 한 5시간씩은 울다가 오고 딸내미 죽고 나서요. 그렇게 우울증을 막 깊이 저기 해서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들도 이래서 뭐냐고 딸내미까지 앞세우고 내가 이거 돈 벌어서 뭐냐고 다 돈도 필요 없다고 사람들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까지 막 악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재판하고 났더니 그 원회장이 내가 이겼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더니 2006년도에 그러니까 5년도에 이겼으니까 6년도쯤 돼서 나한테 왔어요. 이 서류를 다 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서류 남겨주고 내가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으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나는 이겼으니까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다 사진 돌려서 다 그 사람들 다 저기 이걸 써가지고서는 다 컴퓨터로 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다 유공자 그 사람들 나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공자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요. 저는 사무실에 해놓고 월급 타먹고 뭐 저기 뭐예요 그렇게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더니 그 사람들 유공자 찾아갖고 지금 이중으로 다 받아먹고 있잖아요. 나만 우리 집 영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그 연금 나오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거예요. 엊그저께도 거기 가서 청와대 앞에서도 우리 집 영감 23년 살고 돌아가셨다. 응?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응? 2다리 뻗고 밥 3그릇 못 먹고 돌아가셨다. 나는 억울하니까 이 분통이 터지고 이 청와대 응? 다 불질러도 한이 없다고 내가 그러고 악썼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참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유공자의 재판에서 이기냐고 어떤 사람은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되더라고요. 유공자에서 이겼다면서 그래요. 재판에서 이겼다 그랬더니 아주머니였군요. 그 얘기하면서 고마웠다고 자기네들 그렇게 해서 유공자 찾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악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서 10가지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까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73년도에 제대 보고 74년도서부터 돈 해준다는 거예요. 그 근거 자료를 남기고 싶어요. 그렇게 거기 변호사 사무장한테 그 사법소에서 그런 식으로 쓰라니까 여러 얘기 쓰면 안 좋다고 해서 안 썼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걸 보내고 돈 20만 원이나 돼서 몇 마디에 안 쓰고서는 보낸 게 내가 한이 맺히더라고요. 20만 원도 아깝고 정말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준 게. 그래서 아들한테는 돈 줬다고도 않고 썼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